매년 같은 새해 다짐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번 해만큼은 달라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다짐으로 지난 한 해는 달라졌는가? 혹시 그 다짐이 희망이 아니라 압박으로 남아있지는 않은가? 잘해야 한다는 말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조용히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요구받는 자리를 벗어난 적 없이 살아왔다. 잘하려는 마음으로 버텼고, 잘하려는 책임감으로 참았고, 잘하려는 태도로 관계를 지켜왔다. 그러나 잘하려는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당신을 돕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쉬어도 죄책감이 들고, 거절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조금 느슨해지면 스스로를 나무라게 만들었다. 잘하려 했기에 당신은 늘 부족한 사람이 되었고, 잘하려 했기에 당신의 인생에는 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묻는다. 정말로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잘해내는 새해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새해인가? 정약용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았다. 사람은 모두 제 몫의 삶을 감당해야 하며, 선이라 해도 그 몫을 넘겨 짊어지면 삶의 균형은 반드시 무너진다. 새해에 필요한 변화는 더 잘하려는 결심이 아니라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용기일지도 모른다. 더 완벽해지겠다는 목표 대신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라.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 대신 이제는 덜 해도 된다고 인정하라.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삶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삶은 제 속도를 되찾는다. 올해는 다른 새해를 맞이해도 된다. 더 애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덜 소모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은 더 증명해야 할 시험장이 아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버텨온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새해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것. 그 가벼움이 당신의 한 해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당신은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올해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으며, 부모님께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집안일은 늘 미완이었고, 관계는 매끄럽지 않았으며,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새해를 앞두고 다짐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내년에는 더 참아야지.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지. 1월 1일이 되면 그 다짐은 각오가 되었다. 올해만큼은 정말 달라질 것 같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해낼 것 같았으며, 더는 후회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각오는 점점 힘을 잃었다. 바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해야 할 역할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당신의 삶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시 12월이 되면 같은 생각이 남았다. 나는 또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이 당신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새해 맞이 방식이었다. 반성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그리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는 것. 당신은 이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성실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었다. 그것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여겼고, 그것이 책임감 있게 사는 방식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60대, 70대가 된 지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그 다짐들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 각오들이 당신을 더 자유롭게 했는가? 그 노력들이 당신에게 평온을 주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해마다 조금씩 더 지쳤고, 조금씩 더 불안해졌으며,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보다 부담이 앞섰고, 설렘보다 두려움이 컸으며, 기대보다 피로가 먼저 찾아왔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당신의 새해 다짐은 언제나 더였기 때문이다. 더 많이, 더 잘, 더 완벽하게. 이미 충분히 해내고 있었음에도 당신은 매년 스스로에게 더 많은 짐을 얹어왔다. 그래서 이번에 맞이하는 새해는 달라야 한다. 이제는 더가 아니라 덜을 다짐할 때다. 추가가 아니라 내려놓음을 선택할 때다.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를 시작할 때다. 이 변화는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포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하는 태도다. 당신의 새해의 다짐이 당신을 힘들게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실천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의 다짐 자체가 처음부터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당신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엔 무엇을 더 잘해야 할까? 그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늘 타인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올해는 자식에게 더 잘해줘야지. 올해는 배우자에게 덜 짜증내야지. 올해는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려야지. 당신의 새해 다짐 목록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목록 어디에도 나는 없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쉬고 싶은 방식, 당신이 회복해야 할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났다. 새해를 맞으면서도 당신은 또다시 자신을 마지막에 놓았다. 누군가를 더 잘 대하기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당신 자신을 돌보기 위한 계획은 단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새해는 이미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당신의 다짐은 늘 같은 전제에서 출발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오래 못한 것을 세고 실수한 장면을 떠올리고 부족했던 순간을 다시 꺼내며 당신은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렸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해 다짐은 회복이 아니라 처벌이 되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했고 더 높은 기준을 세웠으며 더 무거운 짐을 지웠다. 새해는 선물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고 1월 1일은 시작이 아니라 채점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처음부터 만점이 불가능한 시험이었다. 당신의 다짐은 늘 잘하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더 잘하는 부모, 더 잘 참는 배우자, 더 완벽한 사람. 그러나 그 기준은 해마다 높아졌다. 작년에 했던 것으로는 부족했고 이번 해에는 반드시 더 잘해야 했다. 그 결과 당신은 매년 더 가혹해졌고 그 가혹함은 당신을 점점 지치게 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신은 매년 완벽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매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실패는 죄책감으로 남았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부족하구나. 그 말들이 쌓이면서 당신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당신의 새해 다짐이 당신을 짓눌러온 방식이다. 타인을 위한 다짐, 부족함에서 출발한 다짐, 완벽을 향한 다짐, 실패가 예정된 다짐. 그래서 당신은 해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 번도 진짜 새로워진 적은 없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조금 더 참아보겠다는 각오도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새해 맞이 방식이다. 그동안 당신은 성실하게 살아왔다. 성실했기에 늘 반성부터 했다. 성실했기에 늘 스스로를 먼저 꾸짖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더 이상 당신을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올해는 다르게 시작하라.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성이 아니다. 지난해를 인정하라. 무엇을 못했는지 세지 말고 무엇을 해냈는지를 보라. 지난 한 해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버텼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부족했어도, 실수했어도 당신은 한 해를 살아냈다. 지난 해를 반성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지난 해를 생존의 증거로 보라.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이미 성취다. 올해는 더 잘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해왔다는 데 있다. 그러니 새해 다짐으로 더 많이 대신 덜을 선택하라. 올해는 덜 참겠다고 다짐하라. 참을 필요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부당한 요구, 무리한 부탁, 일방적인 기대를 그대로 견디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라. 올해는 덜 하겠다고 다짐하라. 안 해도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정하라. 완벽한 식사를 차리지 않아도 되고 집이 늘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모든 대화에 정답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라. 올해는 덜 증명하겠다고 다짐하라. 사랑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라.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이제 타인을 위한 다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다짐을 하라.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라.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정하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겠다고 허락하라.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쯤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당신도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올해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대신 작은 허락을 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실수해도 된다는 허락, 쉬어도 된다는 허락, 거절해도 된다는 허락,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된다는 허락. 허락은 의무가 아니다. 허락은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라. 1월 1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집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어라. 그것이 올해 당신이 할 첫 번째 실천이다. 새해 첫날부터 덜 하기를 시작하라. 그 선택이 올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당신은 평생 잘하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왔다.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았다. 올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올해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올해는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잘하려는 마음으로 1월을 시작했고 2월을 지나왔으며 12월에 다다랐을 때는 늘 같은 생각만 남았다. 나는 또 부족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반복해온 새해의 풍경이다. 잘하려는 마음은 당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당신을 조용히 올감했다. 1월에는 다짐이 선명했다. 그러나 2월이 되면 흐려졌고 3월이 되면 잊혀졌으며 6월쯤 되면 아예 포기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당신은 다시 자신을 질책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질책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해를 향한 더 가혹한 다짐의 씨앗이 되었고 그렇게 악순환은 해마다 반복되었다. 잘하려는 마음이 문제였다. 잘하려는 마음은 당신을 쉬지 못하게 했다. 새해 연휴에도 당신은 쉬지 못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가족을 챙겼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도 당신만은 계속 움직였다. 당신은 잘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잘하려는 마음은 당신을 비교하게 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과 당신의 삶을 견주었다. 누구는 자식이 더 잘 되었고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돈이 더 많아 보였다. 그 비교 속에서 당신은 늘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다.
잘하려는 마음은 당신을 고립시켰다. 새해 인사를 하며 당신은 말했다. 잘 지내세요. 그러나 실은 하나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잘 지내야 하는 사람이 잘 지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웃으며 인사했고 마음을 숨겼고 혼자가 되었다. 잘하려는 마음이 당신의 새해를 망쳐왔다. 그래서 당신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두려웠다. 또다시 시작되는 1년, 또다시 잘해야 하는 365일, 또다시 부족함을 느낄 12개월. 새해는 희망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새 출발은 설렘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작은 익숙한 피로로 다가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올해 맞이하는 새해는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라. 완벽한 한 해가 아니라 불완전해도 괜찮은 한 해를 맞이하라. 모든 것을 해내는 해가 아니라 덜해도 되는 해를 선택하라. 증명하는 한 해가 아니라 그저 존재해도 되는 한 해를 살아가라. 그것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새해다. 정약용은 새해를 결심의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온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새해는 당신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재촉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짊어져 온 것들 가운데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시간이다. 정약용은 사람들이 해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몇 달이 지나면 지쳐 포기하며 연말이 되면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 그는 이것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외면한 태도라고 보았다. 사람의 삶에는 속도가 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리듬으로 흘러간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다. 달력은 바뀌지만 당신의 본질까지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정약용이 새해에 강조한 것은 경계였다. 무엇이 당신의 몫이고 무엇이 당신의 몫이 아닌가를 분명히 가르는 일.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경계는 흐려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책임질 일과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자식의 새해 계획은 자식의 몫이다. 당신이 대신 세워줄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새해 목표는 배우자의 몫이다. 당신이 대신 이뤄줄 의무는 없다. 부모의 새해 소망 역시 부모의 몫이다. 당신이 전부 짊어질 필요는 없다. 당신의 새해는 당신만의 것이어야 한다. 정약용은 또한 적당함을 중시했다.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다. 새해 다짐도 마찬가지다. 10가지를 적는 것보다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낫다. 거창한 계획 하나보다 작은 허락 하나가 삶을 더 오래 바꾼다. 정약용이 새해에 대해 말을 건넨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새해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다. 새해는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시간이다. 지난해에 짊어진 짐 가운데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골라내라.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 순간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올해 1월 1일은 달라야 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보통의 새해 첫날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늘 일찍 일어났다. 떡국을 끓이고, 가족을 깨우고, 차례를 준비했다. 친척을 맞이하고, 음식을 내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정리했다.
하루가 끝나면 남은 것은 피로뿐이었다. 새해의 첫날조차 당신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임이었다. 이제는 이 방식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올해는 다르게 시작하라. 의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1월 1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마라. 몸이 깰 때까지 자라.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당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떡국을 꼭 끓이지 않아도 된다. 사 먹어도 되고 다른 음식을 먹어도 되며 아예 먹지 않아도 된다. 떡국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편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다. 차례를 꼭 지내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기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형식이 정성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정성스럽다. 친척을 꼭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말해도 된다. 그 말은 무례가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정직한 문장이다. 새해 첫날부터 덜 하기를 선택하라. 그 선택이 올해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새해 첫날, 당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1시간이라도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라. 누워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고,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된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쓸모없어 보여도 괜찮다. 당신을 위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다시 살게 하는 투자다. 새해 첫날, 진짜 마음을 말해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대신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라. 올해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올해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말들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은 관계를 깨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형식적인 인사는 형식적인 관계만 남긴다. 진짜 말만이 진짜 거리를 만든다. 새해 첫날 비교하지 마라. 친척을 만나면 비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누구네 자식, 누구네 집, 누구네 형편. 그러나 그 비교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오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된다. 남의 기준은 당신의 평안을 설명하지 못한다. 새해 첫날, 작은 거절을 해보라. 부탁을 받았을 때 습관처럼 내라고 말하지 마라.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거절하라. 미안하지만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 당신의 경계를 세울 뿐이다. 새해 첫날의 선택은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 그 하루의 방향이 365일의 태도를 만든다. 덜 하기로 시작한 해는 결국 더 오래 간다. 새해 첫날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올해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새해 다짐은 1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1월 1일에 내려놓기로 했다면 그 선택은 한 달로 끝나서는 안 된다. 2월 1일에도 3월 1일에도 매달 첫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난달에 무엇을 덜 했는가? 나는 지난달에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지난달에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매달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하나만 내려놓으라. 많을 필요는 없다. 하나면 충분하다. 2월에는 완벽한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음식을 조금 덜 차려도 되고 집을 조금 덜 치워도 되며 모든 친척을 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3월에는
새 학기를 맞은 손자 손녀를 위해 무언가를 꼭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라. 당신이 대신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기 역할을 한다. 당신의 자리는 앞장서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리다. 4월에는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다. 완벽하게 정돈된 집보다 숨 쉴 수 있는 집이 먼저다. 5월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완벽하게 챙겨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비싼 선물도 거창한 계획도 필수는 아니다. 6월에는 상반기를 반성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무엇을 못했는지 세지 마라. 무엇을 해냈는지를 보라. 6개월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낸 것, 그 자체가 성취다. 7월에는 휴가를 완벽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 가족 모두를 만족시키는 휴가는 없다. 당신이 편안한 휴가가 좋은 휴가다. 8월에는 휴가 후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라. 천천히 돌아가도 된다. 완벽한 리듬을 즉시 되찾을 필요는 없다. 9월에는 추석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고, 모든 전통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며, 모든 친척을 다 만나지 않아도 된다. 10월에는 연말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서두를 이유는 없다. 당신의 속도로 가라. 11월에는 한 해를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 정리는 반성이 아니다. 정리는 인정이다. 당신이 이만큼 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12월에는 한 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마무리는 끝이 아니다.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매달 첫날 하나씩 내려놓으며 한 해를 보내라. 그렇게 12달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당신은 가벼워져 있을 것이다. 그 가벼움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며 당신은 해마다 새해를 맞이해왔다. 그리고 해마다 비슷한 다짐을 했다. 더 잘하겠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더 완벽해지겠다고.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라. 그 다짐들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해가 갈수록 더 지쳤고, 더 불안해졌으며,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매년 스스로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 그러나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도 인간이다. 실수하고 지치고 화를 낸다. 그런 순간을 당신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겠다는 각오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없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날마다 다르다. 어떤 날은 다정하고 어떤 날은 차갑다. 어떤 날은 관대하고 어떤 날은 예민하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당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지쳤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결심도 당신을 무너뜨렸다.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다. 한계는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였다. 남과 비교하며 더 나아지겠다는 목표 또한 당신을 올감했다.
비교에는 끝이 없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끝없는 비교 속에서 당신은 늘 부족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다. 결국 당신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당신이 잘하려는 마음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데 있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올해 맞이하는 새해는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덜 가혹하겠다는 허락으로 시작해야 한다. 완벽해지겠다는 목표 대신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더 몰아붙이겠다는 각오 대신 조금 쉬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라. 그것이 당신을 망치지 않는 새해이고 당신을 살리는 시작이다. 그러나 막상 내려놓는다는 말 앞에서 마음은 쉽게 굳어진다. 혹시 이것이 포기는 아닐까?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사랑을 멈추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진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도망치는 일이 아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버리는 것도 아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다. 매년 새해가 오면 당신은 완벽한 한 해를 꿈꿨다. 올해만큼은 실수하지 않겠다고, 올해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다고, 올해만큼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 완벽한 한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365일 내내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365일 내내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없다.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무심하다. 그것이 인간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일을 증명의 날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생산적이어야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하루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에서 한 발 물러서는 일이다. 가족이 바라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주변이 기대하는 태도, 그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남의 삶이 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의 후회를 붙잡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못한 것,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남은 실수들, 그것들을 움켜쥔 채로는 새해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태도뿐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미래의 불안에서 물러서는 일이다. 올해는 괜찮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불안이 오늘의 숨을 막게 두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존엄을 잃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존엄한 사람이다. 새해에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이루지 못하든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비로소 당신의 새해가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의 새해 다짐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거창한 계획도 수십 개의 목표도 다짐을 적어 내려갈 노트도 필요 없다. 단 하나면 충분하다. 올해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올해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다. 다른 모든 다짐은 이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혹시 이기적으로 들리는가?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지난 60년, 70년 동안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가? 자식이 먼저였고, 배우자가 먼저였고, 부모가 먼저였고, 관계가 먼저였고, 책임이 먼저였다. 늘 당신은 뒤였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조금 자신을 챙기겠다는 다짐이 어찌 이기심이 되겠는가?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막연한 선언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인 선택이다. 올해는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라. 무리한 부탁을, 일방적인 요구를, 불합리한 기대를 더 이상 감당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을 올해는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평생 미뤄왔던 것, 참아왔던 것, 포기해왔던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 하나를 당신에게 돌려주라. 올해는 비교를 멈추라. 남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당신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평안한가다. 올해는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완벽하지 못했던 나를, 실수했던 나를, 때로는 약했던 나를 더 이상 벌주지 마라. 당신도 인간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그리고 올해는 당신을 돌보라. 아플 때는 쉬고, 피곤할 때는 멈추고,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라. 당신 역시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것이 올해 당신이 할 새해 다짐이다. 소박하다. 그러나 강력하다. 이 다짐 하나면 올해가 바뀌고 삶의 속도가 바뀌고 남은 인생의 결이 바뀐다. 이제는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살게 하라. 새해의 방향은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첫 일주일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첫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올해를 좌우한다. 첫 주부터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면 올해도 작년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결심하라. 첫 주만큼은 반드시 다르게 살겠다고. 무언가를 더 하지 말고 매일 하나씩 내려놓겠다고. 새해 첫 주에는 의욕이 아니라 질서가 필요하다. 이 질서는 추가가 아니라 감소로 만들어진다. 하루에 하나씩 딱 하나만 내려놓아라. 1월 1일 완벽한 새해를 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 1월 2일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계획은 서두를수록 당신을 올가맨다.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보내라. 1월 3일 모든 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려놓으라. 꼭 필요한 사람만 챙겨도 충분하다. 관계의 질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1월 4일 일상으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라. 몸과 마음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돌아가도 된다. 1월 5일 올해의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목표가 없어도 인생은 흐른다. 작은 방향이면 충분하다. 1월 6일 다른 사람의 새해 계획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남의 새해는 남의 것이다. 당신의 속도는 당신이 정하라. 1월 7일 첫 주를 완벽하게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라. 일주일을 살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첫 주를 보내라.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매일 하나씩 내려놓으며 일주일을 건너가라.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히 느낄 것이다.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그 가벼움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1년 내내 이어지고 싶어질 것이다. 그렇게 올해를 보내라. 더 잘 살려고 애쓰지 말고 덜 짊어지는 삶으로 한 해를 건너가라. 그것이 이번 새해를 진짜 새해로 만드는 방식이다.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를 돌아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올해도 제대로 못했네. 또 똑같이 살았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네.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당신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주어진 힘으로 주어진 시간만큼 버텼고 살아냈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 지난 한 해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견뎠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했지만 끝까지 걸어왔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고 존엄이다. 그러니 지난해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지난해를 인정하라. 당신이 살아낸 365일을 존중하라. 당신이 견뎌낸 12개월을 인정하라. 당신이 지나온 수많은 밤과 아침을 함부로 부정하지 마라.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지난해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를 발판 삼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름은 반드시 더 잘하는 쪽일 필요는 없다. 덜 짊어지는 것도 앞으로 가는 것이다. 당신은 지난해도 잘 살았고 올해도 잘 살아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잘 살고 있다. 새해가 왔다. 그러나 이번 새해는 다르다. 요란한 다짐도 없고 거창한 계획도 없으며 무거운 각오도 없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문장이 있다. 나는 이제 덜 하겠다. 이 한 문장으로 새해를 시작하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올해를 바꿀 것이다. 덜 참고, 덜 견디고, 덜 증명하고, 덜 비교하고, 덜 걱정하라. 덜 완벽하려 애쓰고, 덜 열심히 하려 하고, 덜 잘하려 하라. 대신 더 쉬고, 더 솔직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해져라. 더 나를 위하고, 더 나를 돌보고, 더 나를 존중하라. 새해는 늘 요란하게 시작되어 조용히 끝났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조용하게 시작해 단단하게 끝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러니 올해는 조금 덜 살아도 된다. 덜 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덜 산다는 것은 당신을 살리는 선택이다. 새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다. 새해는 다만 기회를 하나 내민다. 평생 쥐고 살아온 것을 내려놓을 기회,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꿀 기회, 평생 참아온 마음을 풀어줄 기회다. 그 기회를 잡아라. 이번 해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이제는 더 잘하지 않아도 된다. 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대로 괜찮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새해부터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약용 인생명언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관심 표현해 주세요.